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풀렸나요? 목금토보다는 좀 낫다, 그죠? 전주에 중개 대상물 했죠? 기억이 없다. 37페이지 이후에 했죠? 교재 한번 펴보시고. 뭐 적어놨죠? 37페이지. 예.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예? 자, 전 시간에 배우신 내용 중에서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용어의 정의는 항상 법에서 쓰는 표현대로 뭐라 하면 말한다요 지문하고 변형에서 나오는 게 해당한다, 포함된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 하고 구분해서 읽을 줄 아셔야 돼. 가장 기초는 법에 쓰고 있는 표현대로 요거 뭐라 하면 말한다 할 때 법에 사용하고 있는 요소가 뭐인가 요거 체크하시고, 법에 사용한 요소 중에서 빠지면 틀리고 불필요하게 붙이면 틀린다. 그죠? 별일은 없죠? 그 다음에 법에 쓰고 있는 요소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변형해서 핵심적인 요소만 뽑아서 말을 줄여서 표현하는 게 볼 수 있다, 해당한다, 포함된다 이렇게요. 중개라 하면 중개는 거래 당사자로서 직접 매매 견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어디서 배우신다고? 거래 당사자로서 직접 계약은 어디서 배우시고? 민법 영역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개념은 당사자로서 직접 계약하는 것을 배우시는 게 아니고 당사자 간의 계약을 법률 행위를 뭐 하는 것, 이거 어제 안 했어? 전체 안 했어 이거? 아하, 한 번 배웠다고 어떻게 대답을 하노? 이 말입니까 지금? 행위를 이렇게 복습이요 지금. 복습 시간이 길면 진도가 또 그러니까 계약을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죠. 그럼 뭐에 대하여? 3조에 정하고 있는 교재를 보시니 낫겠다. 교재를 앞에 17페이지부터요. 박스에 중개라 하면 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 몇 가지요? 5가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 5가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는 어떤 계약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그 밖에 권리는 어디서 배우시는? 그래서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것이 중개인데, 용어 정에서 요소가 빠지면 안 된다 할 때 뒤에 그 밖의 권리,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처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인, 권리 변동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것이 중개이다. 그죠? 그러니까 중개라 하면 할 때 중개 대상물 5가지인가 보셔야 되고, 중개 대상에는 그 밖의 권리 포함하여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중개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것처럼 직접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체결되어 도와주기 때문에 계약은 법률 행위를 하죠. 중개는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행위인 계약이 성립 체결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사실 행위이다. 중개는 중개대상물 5가지, 그 밖의 권리, 행위, 알선 이렇게 확인하시고, 중개로 볼 수 있다, 중개에 해당한다 할 때는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매매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건축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임목에 대하여 당사자 간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어쨌든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각종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중개업은, 중개란 개념은 같은 단어인데 중개업은 벌어서 먹고 살겠다, 생계 유지니까 손님이 부동산 와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뭐로 행하는 것?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이라 하면에서 말한다까지는 요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처럼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하면 안 되고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때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 그러면 민법에서 거래 당사자가 직접 계약할 수 있죠. 직접 계약이 원칙인데 법률 지식이나 거래 경험이 부족하니까 부동산 차단 손님 이름이 뭐예요?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들어온 손님이 부동산에 와서 중개해달라고 그래하면 소장은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승낙하게 되면 부동산에 차단 손님인 중개의뢰인하고 개업공인에서 간 체결되는 계약이 뭐? 중개계약. 중개해드리겠다라고 계약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중개하겠죠. 계약을 알선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업이 되려면 보수를 받아서 영리영업성이 있어야 되고, 영리영업성을 가지고 업을 한다 그러면 생계 유지니까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그죠?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말, 영리영업성이 없다 같은 말, 거래 당사자들과 보수 지급에 대해서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거친 행위는 업이다. 약속 요구했다는 말은 했지만 받은 상태가 아니니까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 반복성이 없다. 우연한 기회에 단 일회한 것은 업이다.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중개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란 말이 있어요. 없이 무상이어도 중개이다. 인데 중개업은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되고, 중개는 계속 반복성이 필요 없다는 말은 1회만 해도 중개이다. 인데 중개업은 반드시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제 경향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포함된다, 볼 수 있다 할 때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은 업에 해당한다. 두 가지만 갖춰도 업에 해당한다, 포함된다. 무등록 이어서 개업 공인에서 아닌 자이어도 업의 요건이 세 가지나 두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단속에는 걸린다. 위법해서 처벌은 되죠. 당사자 간 무등록 중개업체를 통해서 체결된 거래 계약은 유효하다. 그죠? 무등록 중개업체는 법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안전을 해치면 안 되니까 거래 계약은 유효하지만 의뢰인과 약정한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 중개업이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누가란 말이 필요 없으니까 개업 공인사 아니어도 요건을 갖추면 업에 해당이 되고, 컨설팅 사업자가 컨설팅 사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져도 세 가지나 두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하고,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대출 계약에 부수해서 이루어져도 업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뭐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여기까지가 개념 정의 끝이죠. 취득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는 개념이 등록한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 함은 시작해서 자격을 취득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라고 쓰면 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해서 끝에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해서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를 같은 개념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렇게 나오면 공인중개사이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때는 자격을 취득하고 뭐 한 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죠? 현재 공인중개사 법 안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장은 몇 사람? 공인중개사법상 소장,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세 사람이 있다.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름이 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 한다. 대표 선수는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이 있다. 그죠?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은 크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법인이 아닌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인사가 있고 기득권 받은 사람을 뭘 한다? 부칙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은 자격이 있나요? 시험제도 85년도 시험제도가 있기 전부터 중개업을 해왔던 소장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해서 지금까지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칙 개업공인인사 이름은 무자격자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쓰기도 하고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기득권 받은 만큼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이지 폐업해버리면 무자격자죠. 오늘 배우시겠지만 공인중개사법 법명칭이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앞으로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앞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만?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만. 이 사람은 등록한 자가 이 두 사람은 등록을 한 자이고 기득권 받은 무자격자인 부칙은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세 사람이 중개사무소도 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은 중개업이어서 중개업을 규제하는 공인중개사법에서 하고 있는 요건을 다 갖춰서 전면 적용되지만 이 사람은 중개업이 주된 사업에서 요건은 다 갖춰야 되지만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비해서 차등을 받는다.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를 못 쓴다. 업무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이다. 무자격자는 법률 지식이 없다고 취급되기 때문에 경매, 공매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오늘부터 배우시면 되고 여기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 대표 농협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고 농협에 가입한 조합원이 농지 매매 계약을 하려 보니까 농지를 바꾸려고 교환한 계약을 하려 보니까 상대방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농협 와서 일을 맡기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해서 조합원 간의 매매 교환 매차 계약을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중개업을 주된 사업을 하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이 다 적용된다?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인 농협은 중개업을 할 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처럼 오늘부터 배우시면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나오면 아 특수법인이구나 아셔야 되고 대표 선수가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이다. 그렇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필요하면 실장님 들 수 있죠. 실장님을 법에서 고용인이라 한다.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세 사람이 필요하면 들 수 있는 실장님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있다. 그죠? 이 두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에 소속되어서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인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누구로서 소속된 공인중개사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법인은 회사죠. 회사 설립할 때 어떻게 되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제도 소속에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소장이 해야 할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확인 설명할 수 있다 없다. 확인 설명할 수 있고 확인 설명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확인 설명할 수 있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고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죠. 요 세 가지를 중개 업무를 하고 소속은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이런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비교하시면 되죠. 무자격자이다. 무자격자이므로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 중에서 무자격자는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까지 붙으면 누구? 부칙. 그냥 무자격자는 하면 중개보조원. 그러니까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확인 설명이나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처럼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이런 중개 업무 수행할 때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처럼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뿐이다. 그죠? 오늘 배우시겠지만 무자격자는 절대 뭘 할 수가 없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무자격자가 소장을 대신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해버리면 오늘 배우시겠지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직접
중개물을 수행한 무자격자인 보존에게 자기의 등록증이나 자격증 대여로 걸려요. 종료하다는 겁니다. 요게 용어 정의입니다. 그죠?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중개 대상에는 그 밖에 권리도 포함되죠.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 거 작년 문제. 30회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박스에 문제 넣으면 그 물건이나 그 권리가 뭐가 가능해야지. 중개가 가능해야죠. 중개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할 때 5가지에 해당돼야 되겠죠. 5가지 물건은 특정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특정된 5가지 일건.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할 때 몇 번지를 라고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면 몇 동 몇 호라고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거래 당사자가 매매 교환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처럼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계약을 알선하려면 5가지 물건은 지금 배우시는 6과목은 국유재산을 배웁니까? 개인 소유 재산.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각종 규제법을 배우는 게 공법이고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개인 간의 각종 거래가 있으면 권리관계도 공시하고 표시사항도 바뀔 수 있죠. 지목도 바뀔 수 있고 그걸 배우는 게 공시법. 그죠?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각종 권리를 배우시고 하는 게 민법입니다. 그래서 5가지가 특정되어 있고 누구 소유이고 개인 소유이고 결국은 중개하였다 할 때는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 계약이 매매 교환임대차 계약처럼 거래 계약이 가능해야 되고 그 거래 계약은 매매처럼 대가 지급이 있는 유상 계약이고 대가적인 채무가 있는 쌍무 계약이어야 한다. 요게 중개 대상이 되게 한 요건 4가지. 안면 있어요. 특정된 물건이 아니면 중개할 수 있다. 입주자 저축증서 있죠. 청약통장은 동호수가 특정되었어요. 안 됐죠. 오늘 배우시겠지만 아파트 청약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 현재 자체는 특정 안 됐죠. 건설회사에서 동호수 추첨하겠다 날짜 잡히면 신청할 것이고 앞으로 당첨은 될 수 있다 없다. 당첨이 되면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예정자입니다. 분양 예정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특정되었어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5가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상가 권리금 영업용 건물의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 종류에 없죠. 어업재단, 항문 운송사업재단, 항공기 선박 없죠. 개인 소유가 아니면 국유재산은 중개대상이 아닙니다. 채굴되지 아니한 미채굴 광물은 누구 것? 국가 소유. 주인이 없는 부동산도 무주 부동산도 국가 소유. 거래 계약이 가능해야지. 계약이 없이 권리가 넘어가는 상속이나 경매는 계약이 아니죠.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187조 법률 규정. 그 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 없이 권리가 넘어가는 상속 경매는 중개대상이 아니고 계약이어도 무상인 청해는 중개대상이 아니다. 2가지를 줄이면 5가지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고 유상상무 계약의 대표 선수가 뭐? 유상상무 계약의 대표 선수가 매매죠. 5가지에 해당하고 매매가 가능하단 말은 누구 소유이다? 개인 소유니까 5가지이고 매매가 가능하다면 미등기 건물도 매매할 수 있다. 무허가 건물도 가능하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대상이다.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가 설정된 부동산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법정시상권이 행사되고 있는 토지, 분묘기지권이 있는 임야 다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배우시는 6과목 시험 과목은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1차 목적이지만 목표. 그럼 공인중개사 된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되든지 개업 공인중개사 되어서 중개업을 할 때 필요한 공부를 하신다는 거야. 따로 암기하실 것이 아니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대상이다.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해당되어도 이용할 때 제한을 받을 개발 제한이 되어 있다. 개발이 제한되어 있을 뿐이지 매매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어서 마음대로 건축물 건축하지 마라 라고 제한을 가하지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란 말은 토지 거래 매매는 하시는데 허가 구역이니 허가는 받으십시오라고 허가 제도로 규제할 뿐이지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공법상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해당되어도 매매할 수 있으니까 중개 대상이고 등기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해도 매매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 등기법에서 등기법은 공시법이란 말은 네가 매매하고자 하는 물건에 이런 권리가 설정되어 있고 이런 제한 등기가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알고나 하십시오라고 경고하는 뿐이지 공시한단 말은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중개할 수 있다. 다만 민법에서 배우시는 권리 중에서 점유권 같은 것은 중개할 수 있나요? 점유권은 나중에 배우시면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누구 개입 필요 없이 내 지배 상태에 들어와 있으면 점유권은 내 거예요. 책상은 다 점유하고 계시잖아요. 누구 개입할 필요 없이 점유만 해버리면 사실상 내 지배 상태에 있으면 점유권이니까 30배 시험치는 점유 이렇게 나오면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분묘 기지권도 나중에 배우시는데 타인 토지 위에 조상묘를 설치해서 조상묘를 모실 수 있는 권리가 기지권이에요.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권이 유사하다 하는데 이 분묘 기지권은 매매가 안 돼요. 계약이 가능해야 계약을 알선한다는 중개 개념이 있는데 분묘 기지권은 민법 시간에 배우시지만 중개 대상이 아니고 공법 시간에 투기과열지구라고 배우시면 투기과열지관에서 분양받은 분양권 있죠. 분양권은 아파트 공사 끝나고 입주할 때까지 등기할 때까지 몇 년 걸리겠죠. 이 기간 동안에 매매가 안 돼요. 계약이 안 되니까 중개 대상이 아니다. 예외 사항이 있긴 하지만 배우시는 6과목 전체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중개 업무를 할 때 필요한 6과목이니까 따라 암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깨우치시라고 말입니다. 됐죠? 예? 여기까지 했죠? 복습을 해드리는 게 수업을 들으시고 공부량이 모르겠습니다. 뭐 1, 2차 동차하시는 분들은 민법에 치중하시다 보면 중개사법 복습이 조금 좀 적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시험이 전주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중개사법 80점 맞으면 합격입니다. 공법이 단기간에 점수가 50점 60점 안 오릅니다. 공시법하고 세법이 한 과목이기 때문에 단번에 이 과목처럼 수월하게 점수가 잘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제 전략적으로 어쨌든 합격이 목표이면 7, 8월 달까지 이 과목이 80점 정도 나올 정도로 하시려면 민법을 열심히 하시는 게 맞아요. 민법이 바탕 깔리면 이 과목이 쉽고 민법이 바탕 깔리면 금요일 시간에 등기법 배우셨죠? 공시법 쉽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복습은 조금씩 하시고 치중하실 과목은 1, 2차 통과하시는 분은 민법을 매일 깔아서 하셔야 되고 2차는 중개사법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공법도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2차 과목 하실 때는 조금 더 어려운 공법을 좀 치중하시기 맞아요. 등기법하고 세법을 치중이 맞는데 이 과목도 오후에 복습을 하셔야 돼. 2차원 하시는 분들은 1, 2차 동시하시는 분은 이 과목은 복습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면 정말로 해야 되는 전반기에 민법이 깨지면 안 되니까 민법을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됐죠? 이제 전체 이제 월화수목금 들어보시니까 어째요 선생님들은? 뭐 고만고만합니다. 다 고만고만하다 말은 제 생각에는 경상도 쪽에서는 선생을 구할 만큼 구해놨습니다. 경상도 쪽에서는 물론 동영상 강의에서 자기한테 혹 들어오는 선생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게 1타 선생이라고 선흥하면 1타 선생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타 선생들의 동영상을 듣는 사람하고 좀 못한다 2타 3타라 생각하면 그러면 조금 뭐 유명하지 않은 사람 선생 있다. 실강의를 2타 3타 실강의 듣는 거하고 동영상 듣는 거하고 동영상보다는 실강의가 훨씬 낫습니다. 합격률이 7대 3입니다. 동영상 강의에 빠지면 실강의가 들었으면 이렇게 좀 졸려도 이렇게 쳐다보면 또 못 졸잖아요. 집에 있으면 어째요? 그렇지. 집에 있으면 동영상의 효과가 좋다는 게 뭐 말씀하시는 게 이해 안 되면 돌려볼 수 있다 좋다 그건 아닙니다. 시험은 공부는 조금 효율적으로 하려면 모르는 부분을 또 들어봐도 또 100%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 애매한 부분 체크하시고 넘기시는 겁니다. 한번 갔다 오시면 전체 내용을 돌아오시면 이해되는 게 많아요. 이 상태에서 머물러 계속 돌리다 보면 책이 중간쯤 갔는데 지쳐요. 처음부터 본인이 공부량을 넓히는 거예요. 1, 2월 달 들으시고 3, 4, 5월 달에 10조 심화 강의까지 들으시면 대충 이해되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3, 4월 끝났는데 기출문제 들어갈 때 문제 풀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 세모나 X한 부분에 이 부분을 동영상을 보셔가지고 익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이렇게 동그라미 된 부분은 책을 계속 읽으셔야 되고 기본수 한 줄 한 줄이 다 기출문제 지문이 생각하시면 돼. 문제지 읽는다 생각하시면 돼. 답지를 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동영상 공부해 보시면 동영상에 빠지신 분들은 동영상에 듣는 거는 익숙해져 있는데 풀지를 못해. 왜냐하면 선생님이 설명해서 그냥 구어체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실제 시험에는 책에 있는 문장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책을 읽으셔야 된다. 이해되는 부분을 굳이 동영상 틀어놓고 연불 들듯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은 책을 읽어서 이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깨우치셔야 돼. 세모 부분이나 X표 되는 부분, 세모 부분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애매한 부분은 동영상 익혀서 이해가 되시면 한번 들으시면 좋은데 한번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넘기시는 게 맞아. 세모 부분을 해가지고 또 이해하시는 부분하고 애매한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셔가지고 6월 말까지 알고 7월 전까지 6월까지 기출문제까지 전 과목에서 70% 정도 공부하시면 돼. 70%. 그 이해도를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 전 범위를 다 넓혀서 만약에 공법 안에 있는 법 6개를 다 펼쳐서 다 공부하시게 되면 다 애매합니다. 공부도 전략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법을 80점 맞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80점 맞을 수는 없어요. 간혹 80점 맞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비정상이에요. 이걸 묘가 있네.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는 뭐 절대평가 공부니까 항상 그걸 알고 공부하시고 그 나중에 얼굴이 노래지는 사람이 있다. 공부를 억수로 하시는데 얼굴이 노래지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를 스스로 넓혔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데 암기하고 계신다든지 그러면 공부량이 2배 아니에요. 암기도 하시고 또 설명도 듣고 하려면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느긋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조금만 긴장하시고 하시면 되고 선생님들은 들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제가 부산에 밑에 내려가지고 선생님 구하고 싶은 선생은 다 구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적응을 좀 하시고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죠. 저처럼 목소리도 크게 하고 좀 빠르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선생은 또 느리기도 하고 공법 선생은 좀 느리다면서요? 괜찮죠. 공법 빨리 해버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죠 뭐. 자, 이 정도 복습을 이렇게 매주 하고 하겠습니다. 그 전주에 중개대상물에 될 수 있다 없다 그걸 했는데 앞에 31페이지 중개대상물 있죠. 그건 안 했다 그죠?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될 것이 32페이지 이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정리를 이렇게 했고 이제 중개대상물 5가지 종류를 낱개로 성격을 물어서 이러이러한 경우 중개대상물 될 수 있다 없다 서술형 문제 나올 때 몇 개 있으니까 32페이지 이번에 법정 중개대상물 범위에서 1 토지 있죠. 토지는 방금 전에 정리 다 했습니다. 토지는 민법상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든지 공법상 어떤 용도지역에 있는 토지든지 등기법상 어떤 종류의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중개대상이고 그건 됐고 시험에 이제 보통 좀 더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33페이지 건축물 있죠. 건축물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4페이지 위에 양가로 3번에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있죠.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 이제 요령을 좀 익히시면 지문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중개대상이다 아니다 할 때는 몇 가지에 해당하고 5가지 해당하고 뭐가 가능하다면 어떤 계약이 가능하다면 매매 계약이 가능하다면 중개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건축물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은 특정된 5가지 맞죠? 이거 매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의 정착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겠는가? 중개대상물 범위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도 중개대상물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려면 토지는 등기가 돼 있죠. 따로 매매할 수 있나 없나요? 있으니까 중개대상물 맞죠? 정착물도 토지와 따로 분리해서 같은 말 독립하여 토지와 별개로 매매 가능한 물건이 있으면 중개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건축물 범위. 여기에서
특정된 물건이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같은 말 매매가 가능한 건축물은 이미 이런 건축물처럼 완공이 되어서 기반 시설인 수도, 전기, 가스가 다 들어와 있는 이런 기존 건축물만 매매가 가능해서 중개대상물인가? 아니면 현재 완공되어서 쓰고 있는 건물은 아니지만 장래 일정 시점에 장래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중개할 수 있겠는가? 아직 완공된 상태는 아니지만 장래 건축이 완공될 특정되어 있는 건물은 매매가 가능해서 중개할 수 있겠는가? 이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특정이 되어 있는 물건은 매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범위에는 기존 건축물만 해당한다면 안 되고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이 될 가장 중요한 말 특정의 건물도 중개할 수 있다. 여기 입주자와 저축청수는 통장일 뿐이죠. 동호수가 특정된 거 아니죠. 분양 예정자도 분양받은 거 아니죠. 이건 특정된 표현이 아니니까 중개할 수 없다면 특정의 건물은 뭘 말하는가? 분양권을 말해요. 자, 분양권은 절차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설회사에서 동호수 추첨하겠습니다. 추첨 기일이 지정되면 1순위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겠죠. 분양 신청 해서 당첨이 된다고. 당첨이 되었다 그 말은 101동 1501호 당첨되었단 말은 특정 동호수는 지정되었죠. 이 상태에서 바로 팔 수는 없어요. 아직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보니까 내가 당첨받은 101동 1501호 보니까 앞에 동이 가린 거 없고 조망권이 괜찮고 25층 아파트인데 15층이니까 중간층이어서 괜찮다. 그러면 내가 당첨받은 이걸 내가 분양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건설회사하고 나한테 내가 당첨받은 이 아파트를 내가 매입하겠다고 나한테 분양하십시오. 분양한단 말은 나한테 팔아라 그 말이죠. 동물병원 지나가시면 강아지 분양합니다 붙어 있죠. 강아지 분양한단 말은 팔겠다 그 말 아니야. 분양이란 말은 매매다, 매매. 그럼 당첨받은 특정 동호수가 있고 분양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 계약했다면 그때 취득하는 것을 분양권이라 해요. 분양권은 아파트는 아직 완성이 안 되었지만 동호수는 특정되었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익히시라고 특정 나오고 아파트, 특정 동호수 또는 특정 아파트에 대하여 요 표현 특정 동호수, 특정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 계약이 체결된 것 하면 뭘 말하고 분양권이고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중개 대상이다. 그러면 101동 1501호 분양받았죠. 분양받았으면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잔금 지급하고 등기하고 입주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뭘 말해요? 특정된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특정되었죠. 이게 다 분양권 표현이에요. 특정 아파트 101동 1501호 분양받았죠. 받을 숫자죠. 특정 아파트에 대하여 받을 숫자 수분양자로 선정된 집이 이것도 뭐 다 분양권이요. 받을 피자에서 수분양자 같은 말 피분양자로 선정된 집이 가장 중요한 단어는 특정 아파트, 특정 동호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나오고 분양 계약이 체결된 것 분양권,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특정 아파트에 대하여 수분양자로 피분양자로 선정된 집이 장래에 건축이 될 특정의 건물 이게 다 뭘 말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분양권이에요. 돌아가면서 되니까 특정 나면 장래에 건축이 될 특정의 건물 분양권이거나 중개대상물 특정 아파트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해도 특정된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 분양권 특정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피분양자 수분양자로 선정된 지위도 분양권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분양권 이게 다 분양권 표현이에요. 돌아가면서 되니까 이게 다 분양권 표현인지 아셔야 돼. 방금 전에 아파트 추첨기일이 잡히면 앞으로 신청하여 당첨이 앞으로 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것은 특정되었어요? 안 되었기 때문에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좀 이따 교재 보시겠지만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이렇게 나와. 입주권. 근데 단어가 중요 단어가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요 지문인데 여기에 꽂혀서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오류가 생긴다는 거야. 앞에 입주권 앞에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할 때는 앞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 시험에 이렇게 해서 올 정답 처리되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은 다음 중 중개 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옳은 것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 1번 지문에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 시험에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OX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아파트 분양권 이렇게 나오면 분양권 안에는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이게 포함되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 맞죠? 그때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때 출제원이 냈던 가답안에는 1번이 옳은 지문이었다고.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요거 보고. 근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래서 바로 이 신청 들어간 거 온갖 선생님이 다 네가 말하는 입주권 이렇게 해버리면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도 있지만 나중에 6주 끝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가시면 공법 시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다고. 도정법, 정비법이 있는데 재건축 사업지구, 재개발 사업지구 배우시겠죠? 아파트 노후화되었다 철거하고 아파트라면 재건축 사업지구 내 아파트 소유자는 조합원이죠. 이 사람에게 주는 앞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아파트로 하면 그게 재건축 입주권이에요. 이건 팔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재개발 사업 여기 일대가 재개발 사업지구가 지정되었다. 그럼 재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 가진 사람에게 건물 가진 사람에게 딱지 주죠. 그게 재개발 입주권이에요.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재건축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은 팔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가 미스 나가지고 출제위원 본인 마음은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 대상으로 될 수 없다 낼 때는 지 속마음은 앞에 뭐 분양 예정자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정답 돼서 그때 수천 명 다시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핵심 단어가 건물에 해당한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할 때는 입주권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앞에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이게 핵심 단어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입주권 앞에 뭐가 붙어야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붙으면 건물이 아닙니다. 중개 대상 아니지만 특정 시작하면 다 뭘 말하는 것이고 분양권이니까 건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토지 정착물은 중개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여기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그러면 토지 정착물이 중개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려면 토지와 따로 떼어서 5가지 해당되는 물건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따로 떼어서 정착물에서 매매 가능한 물건이 있으면 중개 대상물 될 수 있죠. 정착물 대표 선수가 건축물이 있잖아요. 건축물은 따로 매매할 수가 있고 임목도 등기한 수목입단이니까 따로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토지가 등기가 돼 있죠. 건축물이나 임목도 등기하죠. 자, 이걸 이해하셔야지. 따로 부동산마다 따로 등기부가 있다는 말은 어떤 개념인가? 등기는 공시하는 기능하죠. 그러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있단 말은 토지하고 건물은 따로 매매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공시가 돼 있단 말은 토지 두고 건물만 팔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건물만 따로 매매 가능하니까 건물 등기부에서 갑에서 을로 권리 변동하면 되죠? 건물 두고 토지만 팔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토지 두고 임목만 따로 매매할 수도 있고 임목 두고 토지만 매매할 수 있다. 이걸 건축물은 토지와 독립한, 임목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 별개의 부동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따로 매매 가능하다. 건축물이나 임목은 따로 매매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임목은 5가지 종류에 해당하죠. 따로 매매 가능한가 중개 대상물이고. 그래서 조금 애매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보통 수목의 집단 이거예요. 수목의 집단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보존 등기한 수목의 집단을 좀 이따 보시면 임목이라고. 등기는 아니지만 민법 책에도 나오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렇게 나눠요. 그 수목의 집단인데 그냥 수목의 집단은 이렇게 나누는 게 있고 보존 등기한 수목의 집단 이런 게 있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한테 함정이에요.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같은 말 토지와 독립하여 같은 말 토지와 별개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공시법에서 등기법을 그렇게 배우신 이유는 따로 매매가 가능하단 말은 누구 소유였다가 누구 소유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을 공시해야만 공시가 가능해야 따로 매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목이 있다는 따로 토지와 분리해서 따로 매매 가능하겠나요? 수목의 집단은 하면 아무런 공시 방법이 없잖아요. 임야상에 나무가 쪽에 있는데 이게 그냥 수목의 집단은 맞는데 수목의 집단도 정착물이죠.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별거 있습니까?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이 부동산이요. 오늘 오전에 수업 끝나고 산에 올라가 소나무 한번 뽑아보시라 뽑히는가? 그게 다 정착물 아니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이 정착물이에요. 그 민법 99조 부동산이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이걸 협의의 부동산이라 하죠. 학교는 시간에. 네가 아침부터 딴 과목 자꾸 손대노? 저 보세요. 정착물은 중개 대상물 될 수 있다 할 때 수목의 집단은 정착물은 맞아. 정착물이니까 부동산 맞다는 겁니다. 따로 공시방법이 있나요? 없다면 이거 따로 매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로 매매가 가능해야 중개할 수 있는데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토지와 독립하여 중개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무런 공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매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가져갈 때 종물에 불과한 수목 입단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그냥 수목 입단이야. 근데 보존 등기했다면 여기 임목이라고 해보면 여기 등기부 있죠. 그럼 임목을 누구한테 팔았다 공시가 돼야 한대요. 되니까 중개대상물. 이제 이게 문제예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인데 소유자가 여기에 철조망 치든지 이렇게 해놓고 가장자리에 목차를 세워서 널판지 세우든지 뭐 철판이 세워가지고 입산 금지 소유자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는 게 명인이요. 명인은 뭐 한자는 외부에서 다수의 타인이 명백하게 그 소유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명인이래요. 그럼 여기에 철판이나 널판지에다가 소유자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 수목의 집단 소유자가 누구인 사실을 홍길동이라고 공시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등기는 아니지만 관서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상 향기되니까 그러면 홍길동에서 갑에서 을에게 명인방법 같은 이걸 임의를 수목 입단을 팔 수 있나 없나요? 팔았다면 여기에 을로 바꿀 수 있나 없나요? 공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목의 집단은 세 가지 종류인데 그냥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해서 매매가 안 돼. 아무런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존 등기한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입단은 따로 공시가 돼야 한대요. 이건 중개 대상물이 된다. 최근 시험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까지는 시험에 나왔어요. 아시겠죠? 가식의 수목 이런 말도 나왔어요. 가식은 옮겨 심을 목적으로 임시로 심어 놓은 것. 이건 뽑혀요, 안 뽑혀요? 뽑힌다고. 뽑힌다 그 말은 정착물이 아니다. 아닙니다. 이건 부동산 아니에요.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세차장 중에서 콘크리트 집 세면 바닥 위에 콘크리트 집안 위에 철 기둥을 4개 세웠어요. 연결을 볼트로 조립해서 연결했다고. 2면이나 3면을 비닐로 하든지 유리로 뒀든지 천막으로 덮었다고. 세차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겠죠. 콘크리트 집안 위에 여기 속으시면 안 돼.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 이어서 부동산 이어서 중개 대상으로 될 수 있겠는가? 판례는 콘크리트 집안 위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것 같아도
볼트로 조립한 세차장 구조물은 볼트를 풀어요. 풀어서 햄머로 두드치니까 자빠져야 안 자빠져? 자빠지니까 자빠진다 그 말은 정착물 이단이다. 아니다. 그래서 가식의 수목이거나 콘크리트 집안위의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은 뭐가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면 부동산이 아니니까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분양권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 분양권. 분양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특정 동호수, 특정 아파트, 특정 나오면 다 분양권 편이니까 건물에 해당한다. 예정자가 중요한 단어고 입주권이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따로 매매할 수 있다. 특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착물이 아닌 것, 그냥 수목의 집, 가식의 수목이 나오거나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 나오면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중개 대상이 아니고 수목의 집단은 정착물은 맞죠? 그냥 수목 입단 나오면 따로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중개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자, 교재 한번 보세요. 거기 33페이지 건축물 있죠? 건축물은 가장 기초 개념이 동그라미 1번에 판단 기준이 있죠. 1번에 둘째 줄 끝에 최소한 기둥 밑줄, 지붕, 주벽. 건축 중에 있다 해도 최소한 건축물이다 할 때는 주요 구조물, 지붕이 있고 주벽이, 기둥이 있고 주벽만 갖추면 이걸 뭐라 한다? 건축물이랍니다. 건축 중에 있는 것도 매매하는 거 보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왜 지금 라프렌가 뭐 벽산에서 있잖아요. 저 큰 길가에 옵시들 크게. 그게 원칙은 다른 건설회사에서 짓다가 건설에서 풀어놨다고 골격을 갖추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돼 흉물 같이 넣는데 벽산에서 인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허가받은 명의자 있겠죠. 어떤 회사에서 부역산이 인수했으니까 그 성산구나 저기 창원시 가가지고 허가 명의를 벽산건설만 해서 지가 완공해가 지금 분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중에도 완성이 되지 않아도 뭐만 갖추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주벽만 갖추면 건축물이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건축 중이어도 지붕, 기둥, 주벽만 이루어졌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게 기초이고 밑에 중개 대상물로서의 건축물. 자, 이제 나오면 중개 대상물로서의 건축물이다는 말은 몇 가지에 해당하고 5가지에 해당하고 중개 대상물에 할 때 매매 계약이 가능한 건축물. 그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 중개 대상물로서의 건축물이란 말은 5가지에 해당하고 매매가 가능한 물건이다. 그게 중개 대상물로서의 건축물. 일반 건물 그 말은 기존 건축물은 중개 대상이 돼야 한대요. 아파트도 돼야 한대요. 기역 니은을 묶어서 그냥 기존 건축물은 다 된다는 겁니다. 3번 체크해 보시고 3번 장래에 건축될 빠진 부분이 특정의 넣으시라고. 장 타이틀 3번에 장래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 특정 넣으시라고. 가장 핵심 단어가 빠졌어요. 특정의 건물이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지 된다 안 된다? 된다. 결론이 중개대상물인 건물에는 기존 건축물만 해당한다면 안 돼요.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밑줄 장래에 건축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특정 동그라미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그게 뭐라고요? 분양권이니까 둘째 줄 아파트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요? 특정 동호수 특정 동그라미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피분양자 밑줄 하시고 밑에 같은 말 수분양자 피분양자로 넣기도 하고 받을 숫자에서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가 선정되었다. 그것도 뭐? 특정 동호수 피분양자 선정되었다. 그게 뭐예요? 분양권이가 되고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그게 뭐? 분양권.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분양권에 대한 매매는 가능하다. 중개대상물이다. 건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뭐는? 분양권은 특정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기 때문에 건물에 포함된다. 그죠? 밑에 4번의 입주권. 입주권이란 말이 중요한 단어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중개대상물인가 아닌가 할 때 첫째 줄에 특정 동그라미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까지.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뭘 말해요? 특정 분양권은 된다고 그랬죠?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분양권은 되지만 권리가 아니라 나와서니까 분양권이 아니라 아파트 추첨 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가장 핵심 단어가 뭐? 예정자고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데 불과한 입주권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건물이다 아니다.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밑에 4번에 5번에 미등기 건물, 무호 건물 타이틀을 밑줄 하시고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넘기시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에 토지 정착물 양가로 3번에 토지 정착물 밑줄 하시고 땡땡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토지 정착물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단 말은 정착물 중에서 몇 가지에 해당되고 5가지에 해당되고 뭐가 가능한 물건이 있으면 매매 가능한 물건이 있으면 토지 정착물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럼 뭘 말하는가? 밑에 3번에 수목의 집단 있죠. 그냥 수목이 일단 나오면 정착물은 맞죠? 부동산은 맞죠? 독립적으로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이때 독립한다 그 말은 뭐와 독립해서? 토지의 정착물이니까 토지와 독립하여 토지와 별개로 토지와 분리해서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목 입단은.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밑에 4번 책 가시고 명인방법 밑줄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입단은 명인방법이 뒤에 나와 있듯이 관습법상 공시방법이라고 공시가 되어 있다고. 따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입단은 중개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4번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있죠. 이건 출제 비용이 약하니까 일단 1, 2월 달에는 일단 중개대상물 종류 5가지에 임목에 관한 법에 따른 임목도 들어가 있다. 중개대상인데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개념만 정해보죠. 임목이란 밑줄 하시고 이 부분에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어떤 법에 따라 임목에 관한 법에 따라 뭐한 것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수목의 집단을 뭐라 한다? 임목이란다. 그럼 보세요. 뭐 사무소 할 때 배우시면 토지 위에 있는 것이 정착물이죠. 보존 등기한 수목의 집단을 뭐라 한다고요? 임목이라 하죠. 그럼 토지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임목도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하고 독립한 부동산이다. 임목은 토지와는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다. 토지와 별개로 매매할 수 있다. 그게 독립 개념이에요. 그러면 토지 두고 임목만 따로 매매할 수도 있다. 매매 계약을 중개할 수 있나 없나요? 토지 두고 임목만 따로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으는 게 중개 대상입니다. 임목 두고 토지만 따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중개 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따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따로 거래가 되니까 중개 대상이 된다. 그게 보존 등기한 임목의 의미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임목의 독립성 있나요? 항상 독립 개념 나오면 뭐하고 독립되어 있다? 토지와 독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목은 학개론 시간에 이런 개념을 배우시잖아요. 전체 부동산을 좁은 의미로 봤다. 협의, 좁을 협자, 협의의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이죠. 에? 토지 건물은 공시방법이 등기죠. 그 등기법에서 배우시는 거 아니야. 그 토지 건물 빼고 나머지 물건 중에서 자동차 등록하죠. 항공기 등록하죠. 선박 등기하죠. 토지 건물이 아닌데 나머지 물건 중에서 토지 건물처럼 등기한 물건이나 등록한 물건이 있다. 이 물건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해서 학자들이 만든 물건이 표현이 협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등기 등록한 것은 협의 부동산에 준하여 협의 부동산을 간주하겠다 해서 학교론에서 학자들이 만든 말이 의제 부동산, 준부동산. 토지 건물 빼고 자동차는 준부동산이다. 등록했으니까 항공기, 선박, 준부동산이죠. 그럼 임목은 토지 건물입니까? 임목은 토지 건물이에요.
아닌데 등기에서 안 했어요. 했으니까 학계론을 표현하면 준부동산이다, 의제부동산이다 그 말은 부동산으로 본다 그 말 아니야. 그 임목법에도 학자가 쓰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쓰지 않고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그 표현을 익히시라고. 그래서 좁은 의미의 협의의 부동산 토지건물하고 토지건물 빼고 등기 등록한 준부동산을 다 합쳐가지고 광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임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밑줄 하셔야지.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분리하여 양도 매매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나중에 3번하고 나중에 4번하고 뒤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맨 밑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있나요? 이것도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밑줄 하시고 이에 따른 공장재단 동그라미 1번에 이 부분에 공장재단 1안 나왔죠?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밑줄 1단의 기업재산으로서 1단의 기업재산 좀 더 설명드리고 본법이 위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있죠? 본법에 의하여 넣으세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함으로써 넣으시라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함으로써 넣으시고 등기함으로써 어떤 권리 목적이 된다. 뒤에 소유권과 저당권이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출제 비중이 최근 문제는 그냥 임목에 관한 법에 따른 임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이 정도 나와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이 정도 출제되었어요. 근데 10년 전에는 20회, 21회 시험지에는 임목법이란 법이 있기 때문에 단독 임목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두 번 나왔기 때문에 3, 4월 달에는 조금 더 공부하시고 일단 임목은 보존 등기 했으니까 등기부가 있다.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토지와 따로 독립해서 매매할 수도 있으니까 중개 대상이 된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 근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이건 더 출제비용이 더 없습니다. 표현 그대로 나옵니다. 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다. 그 정도 나오고 저당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에요. 지금 읽어드린 대로 하게 되면 기업과 갑이 공장을 가지고 기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 자금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은행 가서 대출 받았어야 될 거 아니야? 대출 받았을 때 공장 용지 토지를 따로 공장 건물을 따로 공장에 있는 기계 기구를 따로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담보 제공할 때마다 서류 갖춰서 가야 되니까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기업권은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이 용이하게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더라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이 대출 안 되면 지금 결제용으로 돌린 어미 20억짜리 돌아올 시기가 다 돼가는데 개별적으로 처분하게 되면 필요한 자금이 제때 대출 안 돼버리면 기업은 도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를 크게 피해니까 네가 기업을 하고 있는 네가 충분히 20억을 빌렸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법적인 보장 없이 개별적으로 처분하게 되니까 네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 안 되니까 기업이 도산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에요. 그 저당법 자체가 이제는 네가 기업 자금이 필요하면 따로 낱개를 가져가지 말고 지금 1월 말에 20억 어음을 막아야 된다. 그럼 20억을 대출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장에 속하는 여러 물건이 있다 없다? 기업용 재산 중에서 20억이 필요한 대출받기 위한 필요한 것을 여기에 넣어보라고. 토지, 건물, 기기, 기구를 넣어보라고. 그러면 요 정도 토지하고 공장 건물하고 기기, 기구를 묶으면 20억 대출이 가능하다 하면 여기에 공장에 속하는 전체 물건 중에서 지금 토지하고 건물, 기기, 기구를 넣었다고. 이렇게 묶어서 1단의 기업재산이라는 말은 한 개로 묶은 기업재산 되어서 한 개로 묶은 기업재산 안에 들어가 있는 목록이 있나요 없나요? 몇 번지 토지, 몇 번지 건물 나오겠죠. 요 목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내가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저당법에 의해서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서 한 개로 묶고 왔으니까 요 자체를 등기해달라고 보존 등기 신청하면 한 개로 묶고 온 요게 자체가 등기가 돼요.
그럼 나중에 등기 배우실 때 가장 큰 원칙은 보존 등기하게 되면 등기용지가 만들어지겠죠, 새로. 보존 등기할 때 없던 등기부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한 개의 등기용지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몇 개로 취급되는가? 한 개로 취급해. 1 부동산당 1 등기용지요. 그러면 재단의 특징은 여기에 토지는 원래 등기부가 있나 없나요? 있고 건물도 등기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기업가가 대출받기 위해서 한 개로 묶어버려서 여기에 들어가서 보존 등기해버리면 여기 구성물 개수는 4개인데 그 보존 등기한 등기용지는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러면 한 개 보존 등기용지 안에 물건은 여러 개지만 몇 개로 취급? 한 개로 취급. 이게 가장 특징이에요. 재단은 기업가가 기업을 운영하다가 필요하면 기업 자금을 용이하게 대출받아 쓸 수 있도록 표현대로 법대로 하면 기업 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저당법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개수가 100개 넣어서 등기할 수도 있나요? 있지만 보존 등기해버리면 한 개 등기용지 안에 물건 개수는 100개지만 몇 개로 취급? 한 개로 취급된다고. 그래서 이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이렇게 나왔는 거야. 공장재단에 속한 재단 이렇게 뜨면 이제 등기했다 했다. 재단에 속한 공업소유권은 공장시설은 따로 분리하여 중개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분리 개념이 없는 거예요. 광업재단 나오면 보존 등기했으니까 구성물 개수가 100개여도 전체가 몇 개? 한 개로 취급되기 때문에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따로 분리하여 중개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오면 기업가가 대출받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한 개를 묶어서 등기했으니까 보존 등기한 것이 재단이니까 등기부가 만들었다면 한 개로 취급된 그게 가장 특징이에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36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 저 위에 공장재단의 단일성 나왔죠. 공장재단은 몇 개로? 한 개의 부동산을 봅니다. 됐죠?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옆에 이퀄해서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이퀄 분리 처분할 수 없다. 36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공장재단의 단일성 등에서 기억에 공장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을 본다는 말은 이퀄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옆에 광업재단은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으니까 따로 보실 필요가 없고. 됐죠? 그래서 44페이지 가보세요. 44페이지, 45페이지 기출문제 있죠? 밑에 두 번째 문제가 30회 문제, 옆에 45페이지 문제가 작년 문제 아니야. 그 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44페이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밑에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모두 고른 것 미채굴 광물 중개 대상물 이다 아니다? 아니다. 온천수 우리 물장사하는 사람 아니죠? 금전 채권 채권은 채권에 부동산에 관한 채권이 아니고 금전은 동산 아니야. 돈 갖고 다니는 거 중개 대상이 아니다. 점유 안 된다 했죠. 답은 5번이고 옆에 작년 문제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 밑줄 옆에 문제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 45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억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돼야 안 돼요? 되죠?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여기 뭐예요? 권리금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압류 가등기된 토지 되고 미등기 건축물 그 니은병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그렇게 조금 쉬셨다가 46페이지 하겠습니다.